자, 그럼 다시 보겠습니다. 방금 보시면 이제 보면 이게 프리퀀티 테스트 공부해오신 분들은 되게 이상할 거 생각할 거예요. 왜냐면 아니 데이터는 똑같은데 내가 프라이어를 내가 A제로 B제로 어떻게 정했다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네? 세타 기분 Y. 그러니까 봤더니 어떤 때는 0.2라 그러고 어떤 때는 0.35라 그러고 어떤 때는 0.5라 그러고 또 다른 A제로 B제로 오면 또 다른 값이 얼마나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최소한 0.2가 되거나 크면 0.5가 되고 그 사이에 어떤 값이든 간에 내가 A제로 B제로 가서 넣어가도 마음대로 만들 수 있겠네? 그러면 야 이건 조작이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죠? 프리퀀티스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를 이제 지금부터 설명드리려고 해요. 자, 그러려면 모형이란 무엇이냐 대해서 우리 좀 다시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생각을 해봐야 돼요. 모형이란 무엇이냐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모형이란 무엇입니까? 모형은 한마디로 데이터 제너레이팅 프로세스예요. 프로세스입니다. 데이터가 만들어진 과정인 거죠. 데이터 만들어진 과정이에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으면 다행이지만 갖고 있을지도 모르는 굉장히 잘못된 생각 중 아니면 그 선입관 중 하나가 마치 통계 분석은 객관적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에 객관적인 통계 분석은 없어요. 모든 통계 분석은 다 주관적이에요. 주관의 정도가 다를 뿐이지 기본적으로 통계 분석은 다 주관적입니다. MLE로 하는 건 객관적인가요? MLE로 하는 건 객관적이지 않아요. OLS 객관적인가요? 전혀 객관적이지 않아요. 자, 예를 들어서 Y는 X1 베타 1 더하기 X2 베타 2 더하기 L한단 말이죠. 추정한단 말이죠. 그래서 나는 객관적으로 베타를 추정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나는 베타를 추정하는 거죠. OLS로 한다 해요. 그러면 내가 할 때는 베타는 공식이기 때문에 X 프라임 X의 인버스 X 프라임 Y 한 다음에 X도 데이터 Y도 데이터 내가 임의로 넣은 값은 없다. 그래서 난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해서 내 베타 추정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봤더니 추정치가 1이 나오고 2.3이 나왔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 모형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 모형에 따라서 X랑 Y가 결정되는 거죠. Y는 그렇다 쳐요. 내 분석 목적이 Y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럼 Y에 대한 선멸 변수 X1, X2는 누가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이 결정한 거죠. 그럼 X3는 왜 포함 안 시키고 X4는 왜 포함 안 시킨 거예요? 왜? 그냥 나는 그게 믿으니까. 또는 남들도 그렇게 안 했으니까. 아니면 이론적으로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죠? 이렇게 X1과 X2만 들어간다고 누가 증명이 되나 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증명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나의 믿음이에요. 내 생각에는 Y라는 놈은 X1과 X2의 선형함수로 결정된다. 그 생각한 거예요. 그럼 달리 말하면 그러면 X1은 X3, X4 안 들어쳐요. 그러면 X1의 제곱은 왜 들어가면 안 돼요? X1의 절대값은 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또 X1 자리 X1이 아니라 2의 X1이 들어가면 왜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에 그냥 이렇게 하고 싶은 거죠. 왜? 그냥 나는 그게 믿으니까. 뭘 믿냐면 내 생각에 Y라는 놈은 X1과 X2가 주어지고 또 신이 아는 베타1과 베타2의 출값이 존재하고 그리고 S1과 S2는 도저히 설명될 수 없는 어떤 에러가 존재해서 얘들을 더해주면 그때 비로소 Y가 결정된다고 내가 믿은 거예요. 이 믿음은 어디서 온 거예요? 기존 연구에서 본 거고 내가 교과서에서 배워온 거고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나만의 지적인 뭔가 아이디어를 가지고 만들어낸 거죠. 객관적으로 만드는 게 객관적인 무슨 증거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모형 자체가 주관적인 거예요. 그죠? 다시 돌아오면 모형이란 데이터 제너레이션 프로세스예요. 그죠? 데이터 만들어진 과정인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프리퀀티 테스트에서 데이터 제너레이션 프로세스는 바로 이걸로 끝나버린 거예요. 선 더하기 x2 베타 2 더하기 2 이렇게 결정되는 거예요. 물론 이가 평균이 0 분산이 꼭 노멀 필요는 없고 어쨌거나 베타 1 베타 2 시그마 제곱의 출값이 주어지고
그리고 x1, x2가 아무 이유 없이 주어지면 그때 비로소 y 결정되는 거다. 그죠? 달리 말하면 x1과 x2는 외생 변수고 y가 내생 변수라고 내가 믿은 거죠. 나의 믿음이에요. 그죠? 그렇게 해서 y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이게 바로 모형입니다. 모형. 모형이란 나의 믿음이에요. 나의 주관적인 믿음이에요. 이게 그 프리퀀티에서 모형을 이제 분석한 방법입니다. 동전 던지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동전 던지기. 동전 던지기는 그냥 그 자체로 끝난 거예요. 그냥 세타에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앞면이 이제 그 추루 세타가 존재하고 추루 세타가 주어지면 이제 y는 1 with probability of theta, y는 0 with probability 1 minus theta로 결정된다는 게 나의 모형이에요. 프리퀀티스 때 말하는 모형이에요. 모형. 세타가 신의 한 추루값으로 주어져 있고 그러면 이제 주어진 세타로부터 y가 1년 결정된다는 거죠. 그럼 베이지안은 어떻게 되느냐? 베이지안에서 모델링은 달라요. 베이지안의 모델링은 세타가 프라이어에서 주어진다. A0, B0. 이 A0, B0는 추루값 존재하는 거 안 한 거예요. 그냥 나의 주관적인 나의 주관이 들어가는 거예요. 나의 기존 정보 이야기 들어간 거예요. 사람마다 y는 같아도 모형은 달라요. 똑같은 이런 거 하더라도 A0, B0는 달라요. 왜? 다른 게 당연한 거예요. 왜? 사람들마다 이 모형을 분석한, 이 데이터를 분석하는 사람들마다 기존에 갖고 있는 사전 정보가 달라요. 사전 정보가 다르니까 당연히 그런 정보를 다 반영을 하는 거죠. 그런 정보가 있는데 반영을 안 하니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반영 안 할 이유가 없죠. 그죠? 반영을 안 할 이유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또 해야 되는데 그건 나중에 하고 일단은 반영을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무조건 반영을 해야 돼요. 반영합니다. 그럼 이제 세타가 이렇게 랜덤하게 결정되면 그러면 비로소 이제 y는 1 with probability theta, y는 0 with probability 1 minus theta로 결정된다는 게 베이지안의 모델링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베이지안이든 난 베이지안은 같아요. 다만 세타가 신에서 결정된 추루값이냐 아니면 얘가 랜덤하게 환기 변수로 나온 놈이냐의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A0, B0가 둘 다가 5인 경우 있고 아까 A0가 B0가 둘 다 100인 경우 있고 A0, B0가 둘 다 0인 경우 있었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 뭐가 제일 좋은 거냐?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말하면 이 프라이어가 다른 거죠. 세타에 대한 프라이어가 다른 거예요. 세타에 대한 프라이어가 다르다는 거는 달리 말하면 내가 모형이 다른 거예요. 모형이 다를 때는 어떻게 해요? 프리퀀티스 때는 모형 다르다 어떻게 합니까? 모형 비교를 하죠. 모형 비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프리퀀티스 때는 T 검정, F 검정, 그죠? 그 다음에 LR 검정, 그죠? 라이클 레이셔 검정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모형 비교를 통해서 추루 모형이라보다는 추루 모형에 가까운 모형을 찾아내는 거죠. 베이지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프라이어가 다르다면 이 다른 프라이어에 대해서 각각 모형 비교를 하는 거예요. 다시 모형으로 돌아오면 자, 모형에 대해 이해는 정말 중요합니다. 자, 다시 돌아오면 이거 들어갈까요? 이게 모형. 이거 선형 회귀 모형. 자, 얘는 다시 말해 얘는 주관적인 거예요. 그 프리퀀티스트는 이 부분이 주관적이고 라이크루드 만든 부분이 주관적이고 세타는 신이 만들었다 생각하는 신이 주있다 생각한 거고 베이지안에서 모형이라는 거는 이것도 모형이고 프라이어도 모형이에요. 그죠? 왜냐면 y가 만들어지려면 그 전에 뭐가 만들어져야 돼? 세타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y에 대한 모형, 정확하게 말하면 y의 컨디션을 만들어요. y의 모형인데 conditioned on theta. 얘는 뭐에 대한 모형? 얘는 세타에 대한 모형. 얘는 세타에 대한 결정식. 얘는 y에 대한 결정식. given theta. 그죠? 그래서 베이지안에서 모형이라는 거는 y에 대한 모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베이지안 모형이라는 거는 y와 세타에 대한 조인트 모형이에요. y와 세타가 조인틀리 어떻게 결정되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물론 모형에 대해서 순차가 있죠. 세타가 결정되고 주어진 세타로 y 결정된다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동전 던지기 앞면 뒷면이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게 베이지안 모형이에요. 자, 그래서 프라이가 다르든 또는 이 부분이 다르든 여기다 나중에 우리 하겠지만 선임 같은 경우도 이제 베타에 대한 프라이가 있단 말이죠. 베타에 대한 프라이가 다르든 베타에 대한 프라이는 같아도 들어가는 선면 변수가 다르든
그거는 이제 다른 모형이에요. 둘 중에 하나만 달라도 다른 모형이고 둘 다 달라도 다른 모형. 그때는 모형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리퀀트 테스트는 이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저는 베이지안에서 모형 비교를 어떻게 하는지를 설명드리려고 해요. 그렇죠?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프라이어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건 당연한 거다. 프라이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그때 모형 비교를 해서 가장 좋은 프라이어를 선택하면 되는 거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베이지안에서 이제 그 모형 비교를 어떻게 하는지 설명드리려고 해요. 그 이제 베이지안의 모형 그 비교는 기술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는 나중에 설명드리고 일단 직관적으로 좀 봐드릴 게 있어요. 첫 번째, 프리퀀트 테스트에서 모형 비교는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베타2가 0이다. 기무가설을 세우죠. 세우고 기무가설을 기각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내가 x2 설명면서 x2를 넣느냐 맞냐 결정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x2가 들어가는 모형이 있고 안 들어가는 모형이 있어요. 그러면 모형 선택을 어떻게 하는 거야? 양자택일이죠. x2가 들어가는 모형이 있고 안 들어가는 모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들 1이고 마들 2가 있어가지고 마들 1은 얘가 들어가고 마들 2에서는 x2가 없고 이런 거 있다. 그러면 양자택일이란 말이죠. 베이지안은 달라요. 베이지안은 양자택일을 하지 않아요. 베이지안은 x2가 들어가는 모형과 x2가 안 들어가는 모형에다 가중치를 부여해요. 왜 그렇게 하느냐? 자, 여러분들이 베타2에 대해서 가설 검증하죠. 가설 검증 어떻게 합니까? 뭘로 합니까? 무슨 검증 통계량을 해요? t 검증 통계량을 하죠. 그 t 값 가지고 판단한단 말이죠. 그 t의 절대값이 뭐보다 크면 대충 보통 절대값이 대충 2보다 크면 기무가설이 기억된 거죠. 기무 기억하다는 게 얘를 기억하기 때문에 베타2는 0이 아니다. 그래서 x2를 넣어야 된다 생각한 거고 아니면 얘를 빼야 된다 생각한 거죠. 그래서 해봤더니 t가 예를 들어서 1.8 나왔어요. 1.8 나오면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얘를 빼야 되는 거죠. 프리퀀트 법에 의하면 빼야 돼요. t가 1.8로 나왔을 때 뺄 때 x2를 설명 변수 뺄 때 기분이 후련합니까? 아니면 찝찝합니까? 이때는 찝찝하죠. 왜냐면 법적으로는 빼야 되지만 심정적으로는 그렇지 않단 말이죠. 왜냐면 이 x2도 설명력이 있거나 애칭이 있을 가능성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는 빼야 돼요. 하지만 베이지안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베이지안은 어떻게 하냐면 베이지안은 x2가 들어갈 확률이 좋을 확률이 몇 %, x2를 뺀 모형이 좋을 확률이 몇 %, 가중치를 부여해요. 가중치를 부여합니다. 가중치를 부여해요. 그래서 모형 1이 좋을 확률이 몇 프로, 모형 2가 좋을 확률이 몇 프로, 가중치를 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서 모형 1이 좋을 확률이 뭐 92%, 그래서 모형 2가 좋을 확률이 8%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 결과를 주는 게 베이지안의 모형 비교예요. 그러면 이 결과 받아들이는 사람 궁금할 수 있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는 소리냐? 그거는 이 결과를 받아보는 독자가 결정할 일이에요. 뭐에 따라 달라지겠습니까? 프리퀀트 테스트 입장에서는 알파 유의수준이 달라지는 거죠. 나의 유의수준이 10%라면 10%라 그러면 얘는 양자택일 해야 된다고 양자택일 해야 된다면 모형 1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얘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92%밖에 안 되기 때문에 5%라면 아니죠. 죄송합니다. 10%면 얘는 받아들이는 거죠. 90% 넘었으니까 M1을 선택해야 돼요. 하지만 5%라면 얘는 95%를 못 넘었기 때문에 M1만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M2가 맞다 말도 못하는 거죠. 그죠? 하지만 베이지안에서는 이 결과를 보고 그거는 독자가 판단하는 거예요. 독자가 가진 유의성에 따라 판단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베이지안에서는 양자택일을 하지 않는다. 뭐에다 가중치 어떻게 부여하는지 나중에 설명드릴 거고.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이런 프리퀀트 테스트의 어떤 한계인지 설명드리고 베이지안 넘어가려고 해요. 그럼 이제 베이지안에서 왜 그렇게 하는 게 더 이점인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단 말이죠. 프리퀀트 테스트를 갖고 있는 한계, 이거는 이제 저의 편파적인 생각입니다. 틀린 말은 없지만 편파적인 시각에서 보는 거예요. 틀린 말은 없지만 편파적인 시각. 어떤 프리퀀트는 틀린 말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저는 그 생각해요. 자, 어쨌든 편파적이라는 걸 인정하고 갑시다. 자, 그 프리퀀트 테스트가 객관적이라는 말이 얼마나 틀린 말인지 설명드리는 게 목적이에요. 첫 번째로, 자, 프리퀀트 테스트는 객관적으로 주장하는 이유가 자기는 프라이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동일한 데이터에 대해서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 이만 틀린 말이죠. 동일한 데이터와 어떤 거예요? 동일한 모형에 대해서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거지. 모형이 다르면 다른 결과가 나와요. 여러분들이 GP 예측하는 모형,
GP 예측한 모형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몇 개 있습니까? 무지하게 많죠. 사람마다 쓰는 모형이 다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과가 다 달라요. 그죠? 그러니까 동일한 모형과 동일한 데이터에서는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게 맞아요. 그럼 그게 제일 좋은 거냐?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죠? 자, 그럼 일단 그 프리퀀티 테스트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 가설감리의 가장 큰 문제예요. 베타가 제로다 한단 말이죠. 자, 베타가 제로라고 했어요. 아까 t 검증하는 거죠. t 검증 해봤더니 t 값이 예를 들어서 t 값이 1.8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이러면 사실은 뭐 이건 기각이란 말이죠. 근데 기준이 2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t 값이 t가 1.99 나왔어요. 이러면 기각 못하고 t 값이 2.01 나면 기각하잖아요. 이 두 개 차이는 뭔 거예요? 0.01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가른 기준이 뭐예요? 가른 기준은 이거 유의 수준이잖아요. 그죠? 그럼 알파가 1%인 경우, 알파가 5%인 경우, 알파가 10%인 경우 하잖아요. 왜 알파가 1.7%인 경우 왜 안 해요? 알파가 8%인 경우 왜 안 해요? 1%, 5%, 10% 누가 정하는 거예요? 그냥 리서치가 자기 마음대로 정하는 거죠. t 값이 2.1이 나왔어요. t 값이 2.1. 2.1 나오면 이 기모가 기억하는 거 안 하는 거예요. 기억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뭐에 따라서 알파가 뭐이면 알파가 5%이면 기억을 해요. 하지만 알파가 1%이면 기억 못 해요. 그러면 베타가 이렇게 나와버리면 기억을 하니까 베타는 난제로라고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버리면 베타는 0이라 해버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 베타가 0인지 제로인지 난제로인지 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베타 햇이 얼마냐 중요한 게 아니라 유의 수준을 내가 뭘로 잡는데 정해지는 거죠. 내가 기각하고 싶으면 5% 잡고 기각하고 싶으면 1% 잡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주관적이죠. 굉장히 주관적이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프리퀀티 어프로치라는 게 결코 객관적이지 않아요. 또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기모가설이 베타가 제로는 기모가설이잖아요. 해봤더니 t 값이 0.8 나왔어요. 아니면 0.2가 나왔어요. 굉장히 적은 값이죠. 이 말은 뭐냐면 베타 자체가 기모가설이 0인데 베타 자체는 0.06 이렇게 나온 거죠. 얘 가까이 나온 거예요. 근데 내가 기모가설을 내가 베타는 0.01로 잡았어요. 기모가설 0.01로 잡았어요. 근데 기모가설이 0일 때 기각 못했어요. 그럼 기모가설을 0.01로 난제로로 바꾸면 얘 기각하겠어 안 하겠어요? 그래도 기각 못해요. 기모가설 기각 못했네? 따라서 베타는 0.01. 똑같은 베타햇인데 베타햇은 0.0이 똑같은데 내가 기모가설을 0으로 잡으면 베타는 0이 돼버리고요. 기모가설을 0.01로 잡으면 0.01이 돼버려요. 기모가설을 0.06을 잡으면 추정치가 0.0이니까 절대 기억 못하겠죠. 그러면 베타는 0.06이네? 그럼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베타를 내가 X 설명에서 넣고 싶냐는 사실 내가 기모가설을 내가 어떻게 생각했다 결과가 달라지고 동일한 기모가설을 하더라도 내가 알파를 어떻게 생각해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 순전히 내 마음이에요. 그죠? 프리퀀티스 결과도 굉장히 주관적이다. 이런 한계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뭐냐면 이제 신용 구간이에요. 신용 구간 어떻게 생각합니까? 신용 구간 베타 햇에서 2 곱하기 스탠드 에러, 베타 햇에서 2 곱하기 스탠드 에러. 그죠? 2 곱하기 스탠다드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제 신뢰 구간이에요. 그죠? 신뢰 구간이죠. 그러면 이제 얘가 이제 90% 신뢰 구간이다. 95% 신뢰 구간이다. 한단 말이죠. 95% 신뢰 구간 이거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정의가 95% 신뢰 구간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해요. 출루값이 이 구간 안에 있을 확률이 95%다. 이렇게 말하면 틀린 거 맞는 거예요. 틀린 거죠. 틀린 거예요. 어떻게 말해야 돼요? 출루값은 고정돼 있고 이 구간이 확률적으로 그러니까 이것 또는 어떤 때는 이거고 어떤 때는 이거고 해서 확률적으로 어떤 때는 포함하지 않는데 95% 확률로 이 구간이 이 베타를 포함한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런 뜻입니다. 왜? 베타는 확률 변수인가 아닙니까? 확률 변수 아니죠. 확률 변수가 아닌 놈인데 확률 변수 아는 놈이
이 구간 안에 있을 확률이 95% 이렇게 말하면 틀린 거란 말이죠. 얘는 이 구간은 확률 변수가 아니에요. 확률 변수죠. 왜? 뭐가 확률 변수인가? 그렇죠. 베타 해시 확률 변수니까 이 구간 자체 확률 변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간이 확률 변수인 구간이 확률적으로 베타를 95% 확률로 포함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럼 이 얘기를 집에 가서 엄마한테 한다 해봐요. 엄마한테 내가 비싼 돈 주고 배워서 엄마한테 가르쳐 줄게 하면서 요새 맨날 나오잖아요. 이게 뭐 정당 지지도 하면서 막 실력원 나오잖아요. 그죠? 실력원 할 때 엄마한테 이 구간 출력값이 이 구간 안에 있을 확률이 95%야 라고 설명하는 거랑 이 구간이 95% 확률로 출력값을 포함해 라고 말했을 때 엄마 입장에서는 어떨 때 덜 화가 나겠어요? 엄마 입장에서 어떤 게 더 와닿겠습니까? 이 구간 안에 출력값이 있을 확률이 95% 만에 더 와닿겠죠? 그렇죠? 하지만 프리퀀시에서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죠? 하지만 베이지안은 그렇게 말해야 돼요. 실내구간은 어떻게 계산해서 설명드리지 않지만 실내구간 계산할 수 있단 말이죠. 베이지안에서는 이 베타가 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이 구간의 S 확률이 95%라고 자신있게 말해도 된단 말이죠. 그죠? 자, 이게 베이지안과 프리퀀시의 기본의 차이입니다. 자, 그죠?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그 베이지안에서 모임 비교를 어떻게 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하지 않고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